흙과 물과 불과 바람은 각각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존재되는 것 같지만 전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나 불자들 모두 다 서로가 합심하고 협동하고 힘을 모으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탁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흔들림 없는 불자의 길을 걷는 것은 내 스스로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그리고도 이웃을 생각하고 어둡고 힘든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스님, 저희 이제 구룡사에 2023년에 완공된 전법회관 6층에 올라왔습니다. 전법회관이 어떤 곳인지,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불사를 하셨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물론 지금 구룡사 큰 본당에도 그런 공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산중사찰처럼 템플스테이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 방사가 이제 없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이걸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지었고, 예. 이 6층은 내가 쓰는 공간이 아니고 지금 통도사 방장이시고 우리 조계종 종정이신 성파 큰스님께서 오시면 유숙하시는 그런 공간에서 이쁘게 지었다고 예. 자랑하려고 이 방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만, 예. 이제 4층, 5층은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이들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는 집 수준으로 예. 시설을 했고, 또 3층은 100명 이상이 와도 함께 정진할 수 있는 명상센터, 예. 선방이 자리하고 있고, 예. 거기는 또 베란다도 생각보다 크게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예. 2층은 87년도에 세운 신식컴퍼니 극단의 연습장으로 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전문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또 보니까 다음 작품 원스 준비하고 있는 배우들의 땀 흘림이 보이던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구룡사에 또 장점이 대문이 없다는 겁니다. 네. 대도무무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담이 없고 대문이 없는 도량이다 보니까 모든 공간의 여백은 우리 공간이 아닐까, 쓰는 사람 공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는 일주문이 따로 있지도 않고 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탁 트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어떤 인연으로 또 출가하셨는지 출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서해안 지역의 바닷가에 망해사라고 하는 고찰이 있는데, 절은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적에 상급학년 되면 다 소풍을 그 사찰로 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곳에 가가지고 초등학생들이라는 게 얼마나 어수선하고 번다 합니까? 그런데도 그 절에 사셨던 스님, 또 그곳에서 머무셨던
많은 수행자, 선지식들이 계셨겠지만 그 중에 이제 진묵대사나 네. 부설거사, 신라 때 부설거사 얘기를 들으면서 출가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65년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이면요. 지금 11살이었거든요. 11살 때 그 생각이 일어나셨고 그 몇 년 뒤에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중학교 2학년. 예. 듣더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사찰을 이렇게 거쳤는데, 아, 예. 그때 이제 내가 서울에 그 신다방동에 장안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에 계신 스님이 그러셔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봐도 자네가 그렇게 절에 있어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계사에 가면 신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사는데 나오고 내 권속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계사를 갔더니 조계사에서 있던 여러 명의 스님들 가운데 해인사 쪽에 인연 있는 스님은 해인사로 가라. 네. 범어사 쪽에 인연 있는 스님은 범어사로 가라. 그런데 이제 나를 소개해 준 스님은 실질적으로는 김천 직지사 스님인데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통도사 가면 좋겠다. 그리고 통도사에 가면 강당에 강사 스님이 계신데 홍법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 스님께 내가 편지를 하나 써서 줄 것이니까 그러면서 여비까지 주셨어. 그 스님이. 그때 돈을 500원이나 주셔가지고 190원 주고 완행열차 표 끊어가지고 거기를 가고 했으니까 세월이 벌써 그게 68년도 이야기요. 68년도. 그래서 내가 이제 출가는 그때 했어도 통도사에는 17살 먹던 해에 통도사 내려간 거죠. 한국 나이로 17이요. 많이 아니고. 거의 이제 60년 다 돼 가시는 거네요, 선생님. 그래서 불보사찰 통도사에 입산을 하시게 됐었습니다. 은사 스님을 찾아뵙고 본래는 내가 이미 스님이 삼위승이었으니까 바로 강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은사 스님이 홍법 스님께서 홍길동 말씀을 하죠. 홍길동이요. 홍길동의 줄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홍길동이가 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년인 정우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서출보다는 그렇게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은연중에 묻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스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제 동자가 문수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객실에 있다가 후원 행자실로 내려갔어요. 승복 벗고 행자복 입고. 완전히 다시 시작하셨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금도 가장 잘한 일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일도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해. 다시 시작한 행자 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다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발심. 그게 있었던. 근데 이제 그게 홍길동 서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홍길동 봤단 말이에요. 책을. 그것을 어린 나이에 응용한 것 아닐까. 그래서 다시 행자 생활을 했어요. 행자 생활을 2번 하셨네요, 스님. 그렇지. 그리고 스님 통도사에서 출가하셨는데 강원을 해인사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도사에서 사집을 마치고 그러니까 동진 출가자들의 늘 그 유혹이 학교 문제예요. 그러는데 막상 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내니까
거기 대각사에 살고 있는 선배 스님들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학교를 가는 것은 강원을 졸업하고 가는 것이 훨씬 이로울 것이다. 예. 그렇지 않으면 환속하기 딱 십상이고 군법사를 간다든지 학교로 가게 되면 자기가 볼 적에 정우 중노릇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말들을 선배 스님들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 스님들이 그때 행사에서 방법 안 받아줄 때인데 대각사 그 스님들이 관조 스님, 홍교 스님, 성진 스님, 효경 스님, 선효 스님, 성춘, 지금 장산 스님이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관 스님께 연락해가지고 나를 또 더군다나 홍법 스님 상자라고 하니까 지관 스님이 받아줬어요. 같은 일기 동기생이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강원을 졸업하시자마자 군대로 이제 입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 군대에서의 또 이 한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군대를 73년도에 육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34개월 보름간 군복무를 했는데 34개월이요. 예. 그랬는데 군에 막상 가서 보니까 종교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일 저녁마다 모임을 가지는 건 기독교밖에 없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 활동할 때 기독교 활동하는 그 시간에 내무반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하니까 소대장하고 중대장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내 그 신상 카드를 보니까 승복립고 사진 찍어놓고 승려라고 써져 있고 해인사 강원 나왔다고 적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 기독교 쪽에 가가지고 예배 보고 그러냐고.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저녁 예불은 없으니까 아니, 교회에서 하는 절도 없고. 절도 없고요. 절도 그때는 절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서 교회도 없고. 예. 내가 있는 그 대대는 예배당 내무반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데 기독교 활동만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함께 했단 말이죠. 예. 그랬더니 나중에 중대장하고 소대장이 그러시오. 그러길래 아니 음식으로 말하면 한식이 우리 입맛에 맞아도 서양에 가면 서양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불교가 없으니까 교회에 뭐 할 뿐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불교도 해볼 생각 없냐고. 시간만 주시면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 중대원을 모아놓고 이제 나에게 시간을 그 불교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교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불교 중대가 되고 그러면서 그 중대가 막 모범적으로 저기를 하고 내가 또 서울서 광목천 떠다가 절만자 새겨가지고 태권도 도복 전 중대원한테 맞춰가지고
73년대 4중대 해가지고 젊은자 새겨가지고 다 입히고 근데 늘 그 병사들이 모범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대장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 연대 본부에다가 법당을 하나 세워서 이제 부처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가까운 인연 있는 스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법당을 이제 호국 황룡사라고 네. 지금도 그 법당이 있어요. 호국 황룡사요. 스님 이때가 장교도 아니고 지금 사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일병, 상병 때 이병 때 전 대원들 재현 용사들 앞에서 설법 짧게라도 하시고 아니, 일병 때 이제 법당 만드시고 상병 때는 뭐 하셨습니까? 그 사단에 법당. 예. 그리고 사단에 이제 석주 노스님이 예. 오셔가지고 1200명 정도가 수계식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군대 가서도 법당들을 막 지으셨고 결국에는 스님 제3대 군종 교구장이 되셨습니다. 그 70년대에는 우리 가난했어요. 네. 그때 제 전방에서 그 보병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려면 가을에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그런데 맨손 가지고 가가지고 낫 같은 거 가지고 가고 톡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월동 준비를 한다는 것이 겨울 혹한기 훈련 때 땅 파가지고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밥도 해먹고 불도 지피고 잠도 자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참 난감한 일들이 많아서 군종 교구장 소임을 볼 때 두 가지를 했어요. 네. 하나는 면장갑, 그 코팅되어 있는 면장갑을 수십만 커리를 사가지고 전방 부대에다가 공급해 주는 거. 그러면 눈을 치운다든지 월동 준비할 적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핫팩을 1년이면 수십만 장을 구해가지고 전방 오피 같은 데다가 야간 근무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가지고 북카페를 또 12군데에다가 했는데, 저 동해안에서부터 전방 쭉 거쳐가지고, 2사단 해병대까지 그걸 이제 해주게 됐는데, 서부전선 1사단에 또 이제 갔어요. 가면 꼭 하는 일이 신병교육대 가서 짜장면 공양 네. 한 건이 해가지고 부대원들하고 훈련병들하고 같이 먹는 거. 예. 그것도 참 여러 군데에다가 했어. 예. 그리고는 이제 공동 경비 구역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 있는 대대장하고 주임원사가 스님 저 교회 보십시오. 우리도 절 하나 지어주세요. 네. 근데 절이 막사에 있었어. 빈 막사를 꾸며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도 참배를 했단 말이야. 아, 수리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요 해놓고 3, 4일 동안을 끊임없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병사들이 법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공동 경비구역 안에다가 6.25 참전 16개국 전사자 유패를 모실 수 있는 법당을 하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수덕사의 대웅전 맛배집처럼 크지는 않지만 거기다가 그 법당을 무량수전을 짓게 되고 네. 또 거기에 그 맛배집을 짓는 재료는 나무는 우리 조선 소나무, 네. 평창 올림픽 때 나무를 강원도 쪽에 좀 비어가지고 예. 소나무가 좀 있었어요. 예. 그걸 구해가지고 그 집을 짓고
종각은 또 600관짜리 평화의 종을 매달고 예. 그랬는데 그 1년 동안에 그 말을 듣고 3월 달에 기공식을 했는데 그 다음 해 3월 달에 준공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짧은 기간에 그것도 종교 시설을 다른 데도 아닌 JSA라고 하는 공동 경비 구역 안에 유엔사가 관장하고 있는 곳에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1년 만에. 3월 달에 기공식하고 3월 달에 준공식 했다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불사의 화신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법당 안에는 삼존불 모시고 또 어떻게 고력은 죽이니까 별미로 백미로 이렇게 뒤쪽에는 해인사 장경각처럼 문틀을 이렇게 내주고 탁자를 놓고 했는데 탁자하고 저 문틀하고 딱 재보니까 62.5cm요. 60. 그리고 위패가 62.5cm요. 그런데 위패를 몇 개를 모셔야 되느냐 하고 보니까 20개를 딱 놓으니까 딱 맞아. 예. 그런데 16개국에다가 그 자국 언어하고 영어로 네.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인 경찰. 예. 그 다음에 의용군 소방, 학도병, 민간인, 그럼 19이잖아요. 예. 그게 19개를 하고 하나가 남았어. 그, 처음에는 그걸 분류해가지고 경찰하고 군인하고 따로 해주려고도 생각했는데, 예. 자꾸 마음이 그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전쟁이 나지 않고 동원되지 않았더라면 그다음에 불림을 받아가서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지. 네. 전쟁터에 하였다면 북한군이나 중공군이 거기 와서 죽을 리가 뭐 있냐. 네. 언젠가 한번 가기는 가지만 그 사람들도 희생자다. 예. 우리의 희생자가 아니고 전쟁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빈 우표를 똑같은 사이즈로 해갖고 하나를 모셔놓고 발설할 수는 없고 표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 없는 그 위패를 의탁해서라도 좋은 곳에 환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0개 위패를 모셔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앞면이 9칸인데 허전해. 벽화를 뭘 해놨어도 허전해. 거기다가 16개국, 이게 9곳이니까 안암팍으로 오면 16에다가 유엔기하고 태극기하고 안암팍으로 두면 18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면에 9칸짜리에다가 유엔기하고 미국 태극기, 뭐 터키, 영국, 16개국. 캐나다, 그걸 쭉 넣고 안쪽에다가는 또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그 16개국 중에서 사람 적게 그 참여했던 그 국가들까지도 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군종교구를 맡으셔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해외 교구장이 되셔서 세계 지금 스님들 한 명씩 각 나라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스님도 인도에 또 뭐 미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불사를 하셨는데요, 스님. 지금 왜 이렇게 해외 포교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지 알려주십시오. 불사를 해야 되는 스님이나 제가자일지라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공심을 먼저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심 없이 그걸 하게 되면 사업체가 된다. 네. 그 사찰들은 삼보 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주의 물건들인데 그것은 공유물로 돼야 하고 사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예. 그런 건 늘 나 자신한테도 책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심을 말씀해 주시니, 또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데요. 스님 불사하신 모든 절들을 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다 등록을 하시고 공찰로 만드셨습니다. 이것과 연계가, 되는 말씀이시죠? 우리 민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상속자가 승가가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도 사후 이렇게 사후 유산 종단을 지정해 가지고 사찰을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그 제안을 받고 내 자신이 대단히 부끄러웠어. 승가 공동체의 공유물은 삼보 정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절대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유산 상속 얻듯이 승가 공동체 종단이나 사찰에다가 귀속시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예. 죽기 전에 해야지. 아니 일반 사람들도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거 살아생전에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죽은 다음에 의미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해야 노욕이 작용해가지고 훗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질러서 해버린 거예요. 예. 벌써 20년 넘었으니까 그렇게 한지. 예. 당연한 거요. 나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예. 근데 너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승가의 한 이론들은 그것조차 내 몫으로 없으면 언제 어느 때 쫓겨날지 뺏길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예. 그건 참 안타까운 생각이지. 잘 사는데 누가 쫓아내?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잘 사는 자가 주인 아닌가? 예. 예. 스님, 그렇게, 이 스님의 한 40년, 반세기의 이 스님의 불사, 이 포교 이야기들을 2시간에 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요, 스님. 지금 이 스님께서 이 전법회관이라는 곳을 또 활용을 해서 여기서 신행 활동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 지금 신시 컴퍼니라는 또 뮤지컬 극단도 만드셨고 또 이렇게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불교 종교와 문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넓게 비추어 보면 문화 속에 종교와 예술은 한 형제지간처럼 되어 있는 구성이 아닐까. 내가 처음에 그 극단을 설립할 때의 그 마음은, 그리고 내가 본래 그런 마음을 내가 종단 교무국장 소임 볼 때 저 덕수궁 옆에 세실극장이라는 곳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뮤지컬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극단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현매로 들어오면 공연장에 3,000원에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공연을 좀 오래 좀 하고
사람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뛸 테니까, 할인권을 갖고 오면 얼마에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대표가 1,000원에 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3,000원짜리 공연 티켓을 할인권을 갖고 오면 1,000원에 해주는 걸로 하고, 나는 낮에는 서울 근교 사찰에다가 니매쯤 표를 돌리고, 저녁에는 어른 스님들이 오시면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극장에 기도를 보고, 이런 식으로 3, 4개월을 그 짓을 했어. 종단 소인 보면서. 그리고 틈틈이 뭐 한 푼이라도 생기면 배우들 뭐 저녁이라도 사 먹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쉬는 날도 없이 공연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훗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에다가 이제 극장도 하나 하고 또 극단도 세우고 그러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실극장 자체가 그 성공의 건물에 있는 극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지하실에서 한 25년? 그 정도 살았어요. 그 구룡사 본 건물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건물을 지으면서는 설계 자체부터 반영을 해가지고, 2층에다가 100평 연습실을 해놨는데, 아마 대한민국 극단 중에서 저런 좋은 공간 환경 속에 연습실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없을 거고, 우리 뭐 그것뿐이 아니고 구룡사는 444호니까 잡지가 37년 됐어요. 단일 사찰에서 월간 붙다. 그러는데 30년 360호까지는 문서 책자로 발행하다가 361호 지령부터는 이제 디지털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벌써 7년을 전자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구룡사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선생들이 200명 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원아들이 한 1,500명 된다 소리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살림살이요. 여기 구룡사 유치원 원장은 동대 아동학과 졸업하고 초임교 선생으로 들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유치원 원장도 하고, 이번에 아들을 결혼하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런 분들이 구룡사나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가운데 많아서 그것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오셔서 그때부터 함께했던 어린 친구들이 이제 성장해서 구룡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들 딸들이 또 유치원에 오기도 하고, 유치원 댕기던 사람이 결혼 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룡사 와서 할아버지 스님한테 세배해라 인사해라 하는 거 보면은 참 낯설어. 어렸을 때 동네 작은 교회에 목사님도 아닌 전도사, 젊은 청년 전도사가 우리들하고 그 어울림을 가지면서 종교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종교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내가 천막법당일 때도 12인승 공고를 구해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 초기에는 하고 개포단지를 돌고 아이들 싣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법회하고 어울려서 그 허벌판에서 놀다가 또 갈 때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데려다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한 것이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어린이들이 우리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포교당하고 인연을 맺고 그렇게 지내는 것은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 BTN 불교 TV가 스님 30년이 됐답니다. 예. 처음 초창기 때, 정말 어려운 시절 때, 또 스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스님. 지금, 이렇게 성장한 불교 TV를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감사하고 고맙죠. IMF 만났을 적에 많은 채널들이 도산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그래서 참 지금의 사옥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가슴 벅차죠. 네. 가슴 벅차. 임직원들이 애쓰고 고생했다. 예. 그래서 향후 30년, 300년 더 발전하고 성장하겠지만 우리 불교 텔레비전 BTN이 세계인들한테 아니 훗날에는 저 외계까지 전달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시 한번 간곡히 찬탄하자 하면 참 석성우 회장 스님하고 구본일 대표가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참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지금 우리 시대가 국민과 국가와 또 세계, 또 기후 문제, 전쟁 문제,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스님께서 사자우를 한번 던져주십시오. 우리가 사바세계를 오탁악세라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보면 가슴을 조이게 만들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종교가 이 사회를 걱정하고 정치권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도리어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능엄경에 보면 견견지시에 견비시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응용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의무와 권리이기도 해요. 또 능엄경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세상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건 물기운이 되고 굳은 건 흙기운이 되어서 지수화풍이 허공계에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은 각각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존재되는 것 같지만 전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나 불자들 모두 다 서로가 합심하고 협동하고 또 힘을 모으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탁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인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은 불완전한 인생 아닐까요?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흔들림 없는 불자의 길을 걷는 것은 내 스스로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그리고도 이웃을 생각하고 어둡고 힘든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 깊이 새겨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내가 나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예. 내가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늘 결국은 견문어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듣게 하고 내가 생각하게 하고 내가 실천하게 하는 것이 그게 더 우선 아닌가 싶네요. 네. 난 내가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정우야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닐까. 예,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한말 씁시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